33개 시민단체,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권익을 보장하라 시민사회 연속 제안 1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개헌개혁 행동마당 등 33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순국 선열 및 호국영령,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영면하신 영령을 위하여 우리 모두 삶과 옷깃을 여미고 머리 숙여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기자회견 전에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티켓을 두 손으로 번쩍 올려주시죠. 머리 위로. 얼굴은 가리지 말고, 예, 두 손을 완전 직각으로 해요. 귀에 밑에 완전히. 더워요. 꼭대기로 이렇게, 예, 직각으로 이렇게. 예, 자기 몸과 평행이 있도록. 다들 이렇게 비스듬하게 하면은 얼굴이 가립니다. 자,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귀까지 번쩍, 예, 자기 몸과 일직선이 되도록 올려주시죠. 예, 이제 가슴 높이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슴 높이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사진 촬영 끝나셨죠? 예.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왔는지 미처는 확인을 못했는데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을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 옆에 계신 분이 김선홍 국민주권 개헌행동 공동대표 밖에 여러 가지 단체를 대표하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그 다음에 김용희, 다 하고 제가 그럴까요? 그래도 자기 손을 안내자분에 들어주실. 김용희 성남시 노동법률 무료상담소, 이 삼성에서 해고당해서 이 보공에서 농성을 꽤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명노석 강북민의 감사한 인경 금빛수다 대표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신 것 같으죠? 그 다음에 문민현 헌법개정 국민회의 사무총장님, 그 다음에 박철현 고백구 통일문제연구소 소장님, 그 다음에 배문병호 국가생태복지위원회 대표님, 예, 저쪽에 계시군요. 그 다음에 제가 소문하기고 안승문 동학실천시민행동 상임대표 겸 국민주도 헌법개정 만민공동회 운영위원장님, 그 다음에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님, 그 다음에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님, 예, 손을 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적 삼청교육대 전국피해자연합회 회장님, 앞에 계셨는데? 아니요. 네, 그 다음에, 저기 빼먹었는데. 우리 참, 가나다 순으로 배치했는데 빼먹은 것 같아요. 우리 네? 전에 흥사단 이사장님을 하시고, 지금은 DMZ 평화 네트워크 이사장님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주영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 이사장님, 예. 그 다음에, 이무택 전교조 전 강북지회장님, 그 다음에 임진철, 여기도 안 오신 것 같은데, 전명서 우리, 예. 그 다음에 정영훈, 거기도 안 왔네. 조영규 조봉암 선생 유은사업회 대표님, 아니요, 예. 지금 손을 드셨죠? 그 다음에 진은자 대표님을 대신해서 여기에 좀 바뀌었는데, 전유선 주심님이죠? 예, 전유신 선생님. 울산 대표입니다. KOK 피해자 대책위원회 울산 대표님. 그 다음에
한영순 박정희 심판 공동행동 대표님. 예. 예, 지금 아직 그 도착을 안 하신 몇 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오셨습니다. 예. 이걸로 단체 대표님들 소개를 간단히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켓이 좀 남아 있을 텐데. 여기 3개 있습니다. 3개. 이어서 이어서 송은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겸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님의 연휴 인사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3초간 격려의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약 6년 전 그 국회 정문 앞에서 약 60일간 국민에게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되돌려 달라고 시위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강행하면서 국민에게 큰 선물을 하나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 국민 100만 명 이상이 서명해서 헌법을 이렇게 고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헌법을 고치겠노라 이런 약속과 함께요. 이렇게 독재를 했다고 4.19 혁명 당시 정말로 스스로 하야해서 해외에 급히 어떻게 보면 도망을 간 거죠. 망명이라는 형식을 택해서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던 그분조차도 자기가 삼선 개헌을 강행하면서 국민에게 큰 선물을 준 것이 바로 헌법 개정을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다는 그런 권리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누가 없앴느냐? 누가 없앴겠습니까? 박정희가 이른바 유신 체제를 도입하면서 그 조항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또 자기는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도 어기고 또 선거에 출마해서 대통령을 하고 또 삼선개헌까지 하고 그래도 부족했던지 자기가 평생 영구 집권을 하려고 유신체제를 도입했는데 그때 없앤 조항이 바로 그 조항입니다. 그런데 87년 이른바 6.29 선언인지 속이구 선언인지 그때 헌법을 고쳤는데 그때도 이 조항이 부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둑놈들이 훔쳐간 작물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도둑놈으로 같이 처벌하지 않습니까? 독재자 박정희가 뺏어간 이 권리를 이른바 민주주의를 앞장섰다는 일로 삼긴 그 누구도 국민에게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 국민을 그런 적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국민이 헌법을 고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모든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또 악법이면 당연히 폐지해야 되겠죠. 폐지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자는 그런 큰 국민주권 권리 선언의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일제시대 때 국민 민족 지도자 33인이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문건입니다만 거기에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글자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오로지 외국에서 일본 놈들한테 주권만 되찾으면 되는 줄 알았지. 야,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이 국가의 주인이다. 이런 기조를 찾아볼 수 있는 게 단 한 글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무수한 독립운동을 통해서 무장통을 통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했고 그 결과 우리 자력으로 100%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느님 도와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고 분단의 슬픔과 함께 적어도 이 남쪽에서는 자유민주공화국 자유와 평등이
함께 더불어 펼치는 그런 공화국 시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이런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저희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핵심 요지는 우리가 잘 알죠. 고지가 바로 저긴데 그 앞으로 돌격해야지. 너희들은 왜 지금 탄핵의 불꽃이 여기저기서 불타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개헌을 하자고, 개헌의 권리를 되돌려 달자고 이런 기자회견을 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5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뭐 잘났다고 과거에 뽑힌 대통령한테 임기를 줄이라 말라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러한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떤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우리 국민이 헌법도 고치고 국회만 고칠 수 있는 현재는 형식적으로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그래야지 국민투표를 할 수 있죠. 모든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땅땅땅 하기 전에는 만들 수도 없고 폐지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월급을 주고 부려먹는 모순이나 다를 거 없는데 우리 모순들이 주인이 원하는 법률은 거의 만들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법률을 뜯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원하는 이 법 정말 좋다, 이대로 하면 좋겠다, 그런 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빠져나갈 구멍들, 그리고 핑계거리가 많고 여러 가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투성입니다.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실생활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우리나라 제도에, 헌법에, 법률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확신했고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뜯어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은 전부 집에 가서 누우십시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도 열심히 만들겠지만 우리도 그런 권리를 갖고 우리가 요구하는 법들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이건 안 좋다 그러면 국민투표에 해부하든지 아니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바로 그 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꿈 같은 얘기겠죠. 그러나 이것이 가능케 하는 것은 그러한 법률을 만들면 됩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원할 때 그렇게 할 것이냐, 헌법을 고칠 때는 100만이 할 것이냐, 일반 국민이 원할 때는 일반 법률은 10만이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권리를 우리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빠져나와야 할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국회건 정권이건 정당이건 불신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이 사람들을 맡겨놨더니 헌법을 맨날 고친다 하면서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검법이 3분의 2 이상의 그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선을 넘지 못해서 벌써 김건희 특검법이 세 번째로 발의되려고 합니다. 저 같으면 빨리 거부권을 3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3으로 낮추자고 개헌을 호소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반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방 특검을 도입해서 정말로 죄진 사람을 낱낱이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은 줄이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 그리고 집권여당이 현재의 총체적 난국에 대해서 큰 책임이 있습니다. 빨리 물러나야 됩니다. 물러나기 전에 국민에게 이러한 개헌안을 비롯해서 모든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하는 특별법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법에 따라 개헌을 하십시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고 만약에 제가 확인되어 감방에 가더라도 제가 앞장서서 사면운동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너무나도 큰 권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별법이 없으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1조 1항 2항에서 정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은 말짱 꽝입니다. 우리는 선거 때만 대접을 받고 일상생활에는 완전히 노예취급을 당하고 개돼지취급을 당합니다. 그런 것을 벗어나려면 반드시 개헌안을 비롯한 모든 법안에 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 권리를 보장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근철 국민